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5과는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가치관이라 주제는 철학적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공부해 봅시다. 저도 저에 대해 오늘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과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5과에서는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가치관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과 태도를 말할 수 있는데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가치관이 틀리다,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치관은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 인생관, 또 결혼관, 또 우리 국가관이나 교육관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생의 가치관은 우리 모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치관의 성향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향과 관련된 어휘를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 4과에서 배운 세대 간의 어떤 가치관의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편이신가요? 인생을 밝고 즐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은 가치관은 여러분의 인생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대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성향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신세대에게 어울리는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 있을까요? 꼭 신세대라고 할 수 없겠지만 새롭고 또 자유분방한 성향을 가진 세대한테는 자, 어때요? 개방적인 모든 것을 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아주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려고 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돼서 우리가 세대 차이에서도 공부를 하였는데요. 자, 여러분 고리타분하다라는 어휘 기억하시나요? 9세대에게 어울렸는데요. 조금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꼭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성향인데요. 보수적인 것이 과하다 보면 때로는 폐쇄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가치관의 성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가치관은 긍정적인 가치관, 또 낙천적, 또 낙관적인 그런 아주 밝고 즐거운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있겠고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나더는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네, 또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도 진보적인 가치관을 갖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세대는 앞서 자유롭고 진취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와 반대로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기존의 것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이런 성향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자, 여러분 돈과 명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나요? 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자, 어떤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기보다는 작품성에 가치를 두는 영화가 늘고 있다. 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작품이 무엇이 중요한지 작품성에 영화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치관과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가치평가 관련 어휘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의 실제 가치, 지금 현재의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연봉을 받기도 하는데요. 실제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기준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진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돈과 명예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명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가치를 평가하는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가치를 평가하다 라고 해서 우리 평가를 하였고요. 또 실제 가치를 반영하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정한 가치를 찾다. 또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배우는 가치관과 관련된 어휘들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가치와 관련된 어휘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연습해 보세요.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ния слов «качи». Итак, «качи가 있다» или «없다», то есть имеет ценность или не имеет ценность.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그는 적성에 맞지 않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Итак, он 적성에 맞지 않다. Это если не подходит по душе или нет призвания к этому, какой-то работ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данное выражение тольк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акой-то работе. Он считает, 생각해요. То есть он считает, что если работать на нелюбимой, получается, работе, в которой душа не лежит, и вот в такой работе жить, то тогда от этой жизни нет никакой ценности. 가치가 없다.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 был уже в возрасте, он заново пошел учиться.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И у нас пример с выражением уже «кач를 туда», то есть вкладывать смысл. 과거의 직장인들이 삶의 여유보다 높은 수입을 선호를 했으나, то есть в прошлом в Корее работники они больше предпочитали, 선호하다, это иметь предпочтение, больше предпочитали высокую зарплату, 높은 수입, высокую зарплату, чем свободному времени в жизни. Но 최근에는 많은 직장인들은 경제적인 보상보다는 여유에 더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многие сотрудники отдают больше предпочтения свободному времени, чем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благополучию.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ач를 туда» – это вкладывать смысл больше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으면 몰라도»,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что если предположить ситуацию в первой части предложения, то тогда возможно действие второй части совершится. И это имеет близкое отношение к русскому «было бы». Посмотри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соценим. 네, 8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예문은 으면 몰라도 라는 표현인데요. 으면 몰라도는 앞문장에 현재 상태와 반대되는 것 또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서 뒷문장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앞문장이 상황이 가정되었을 때 뒷문장이 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83페이지의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의 결함이 있으면 몰라도 제품을 그냥 바꿀 수는 없다. 여러분, 기계의 결함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잘하셨습니다.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네, 핸드폰과 같은 어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기계의 결함이 있나요? 아니지요. 기계의 결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그냥 바꿀 수는 없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현대 상태의 반대의 가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계의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기계의 결함이 있는 건 현재 상태인가요? 아니지요. 현재는 결함은 없습니다. 그것에 반대되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는 제품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여서 아주 강한 확신이나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 사람이 선수면 몰라도 이 경기를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선수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선수는 운동선수를 말하겠지요? 어때요? 선수 맞나요? 아니지요. 아까 우리 으면 몰라도 앞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수면 몰라도 이 경기에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수가 아니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 봤다시피 여러분, 동사와 형용사 뒤에는 으면 몰라도를 쓸 수 있고요. 명사에서는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이면 몰라도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도 선수면 몰라도를 사용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네, 으면 모르다는 가정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음연을 다면으로 바꿔서 가정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음연 몰라도 라는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모르다와 함께 쓰여서 이런 예문으로 사용되었네요. 모르면 몰라도 그 사람은 부자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10번 중에 8, 9번은 한국에서는 10중 8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은 부자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모르면 몰라도 알게 되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 라는 그런 예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으면 몰라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했는데요. 모르다와 함께 관용 표현으로 사용되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면 몰라도와 같이 가정으로 가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연습해 보세요. Посмотрим теперь пару примеров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кончания 으면 몰라도.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준현 씨, 오늘 새로운 한국 영화가 개봉했어요.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라는데 같이 보러 가요. 준현, сегодня открытие или презентация нового корейского фильма. Этот фильм на каком-то знаменитом фестивале, кинофестивале получил какой-то приз. Пошли вместе. И Джуньон отвечает, 미안해요. 내일 발표가 없으면 몰라도 오늘은 안 되겠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от если бы, не знаю, извини, но если бы у меня не было бы завтра выступления, тогда, может быть, я бы и пошел бы, а так сегодня никак не могу.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언니, 오늘 아빠 생신 기념으로 외식하러 나간대. 얼른 준비해. 언니, сегодня папа зовет нас всех поужинать вместе, отметить его повышение.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몰라도 나 못 가겠어.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ты же знаешь, что я на диете. Вот если бы это была бы низкокалорийная пища, тогда бы,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тогда бы я, может быть, и пошла, а так не пойду.
И вот это окончание «мен молодо», оно и выражает вот этот смысл, что если была бы пища низкокалорийной, тогда бы, может быть, я бы и подумала бы, и сделала бы по-другому. А так,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мукагеса» не пойду.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новой формы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ырёман»,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то,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ожидания, надежды не оправдались.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말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하고 일기예보를 찾아봤는데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 안 오면 더욱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여행을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울 때 우리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문법은 으련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면 좋으련만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 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여행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기대하는 상황에 달리 함께 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반대되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행을 가면 좋으련만 가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데요. 으련만이라는 문법 안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문장에서는 이렇게 아쉽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리고 으련만은 앞에 음영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계획을 가지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말줄임표로 사용을 했는데요. 으련만 뒤에는 아쉽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으련만이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좋으련만이라고 해서 문장을 마쳤습니다. 자, 아까 살펴봤다시피 앞에는 또 음영과 같이 사용됐네요. 자, 또 여러분 으련만은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을 텐데요. 미래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서 으련만을 의텐데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은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시험을 보면 모두가 합격을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합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좀 아쉽나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주에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6급을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합격하면 좋으련만. 자, 여기서도 으련만 뒤에는 어떤 다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말을 줄였습니다. 또 앞에는 음영과 함께 사용됐고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으련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대되는 상황에 조건이 충족되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아쉬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말을 마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문장과 같이 으련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음영과 함께 같이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계속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으련면. Итак,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Что для вас самое сложное в работе, получается, в жизни работающего человека? 학생이면 방학이 있어서 푹 쉬면 좋으려면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от если бы я был бы сейчас студентом, у меня были бы каникулы, и тогда бы я от души бы смог бы отдохнуть. А то, что я сейчас не студент, и каникул у меня нету, и отдохнуть я не могу, вот это как раз самое сложное. И окончание это «으련면» выражает вот это вот именн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сть. Вот если бы я был бы, как было бы хорошо. А так этого нет, поэтому так жал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지금쯤 브라질에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고 있겠네요. Вот именно сейчас, наверное, уже открывается финал Кубка в Бразилии. 제가 브라질로 가서 직접 보면 좋으려면 TV로만 봐야 해서 아쉬워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бы я бы поехал бы в Бразилию, я смог бы посмотреть бы там этот кубок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А так придется смотреть по телевизору. Жаль. И окончание «으련면»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выражает вот это сожаление, выраженное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и не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ершения первой ч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окончанию «으련면». То есть, если бы я бы поехал бы, то тогда я смог бы посмотреть это своими глазами. А так, жаль, не получается. 오늘 저희는 가치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넬리 선생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족이 아닌가요? 아, 그러세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저와 한넬리 선생님 모두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니까 한넬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습자가 스스로 한 학습이 중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학습자가 공부할 때 본인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군요. 저는 학습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사나 부모와 같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한넬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듣기를 더 듣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어떨까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11월 한 달간 전국 중고등학생 6,1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응답한 답변 1위로 바로 가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들은 건강과 돈, 친구, 종교 등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또 직업을 선택할 때 능력과 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혼을 꼭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74%만 그렇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는 아니라고 답해 청소년 4명 중 1명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관을 묻는 질문에는 청소년 68%가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자긍심을 나타냈지만 나라가 위급할 때 무엇이든 하겠다는 대답은 적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북한을 적대국이 아닌 협력 대상이라고 답했고 65%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네. 듣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네, 한국 청소년들은 인생관, 결혼관, 직업관, 국가관에 대해서 흥미로운 조사했네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이 필수라고 하시는 게 저도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저도 결혼관에 대한 내용을 들었었던 게 좀 의외였습니다. 한국에는 최근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청소년들이 결혼이 필수라고 하다니 조금 의외인 결과네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이 필수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주요 5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국가관이에요. 각각 단어를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네, 여러분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직업관에서는 능력과 적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관은 아까 우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꼭 할 거라고 해서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가관은 한국인이란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도 내용을 꼭 완성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자, 그럼 여러분 한국 청소년과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르시나요? 가치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들은 내용 중에 3가지 관이 있어요.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이에요. 그러면 한국 청소년들은 인생관에서 가족이라는 게 제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리고 직업관은요? 그러면 결혼관이라는 게 어때요? 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과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을 한번 비교한 내용을 완성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는 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빈칸에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서 꼭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90페이지의 읽기를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가치관을 설명하는 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읽기를 읽기 전에 설명하는 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설명을 할 때는 사전적 정의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을 뭐뭐라고 일컫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할 때는 즉, 대상을 쉽게 말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분류하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는 대상과 대상을 나눌 수 있는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익힌 표현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읽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가치관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요. 가치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와 그 속의 사상에 대해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인 태도로 어떤 물체나 행동, 현상 등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 한 문장이 너무 길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 중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가치관의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가치관의 의미는 뭐죠? 네,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관점, 그게 가치관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중심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과감하게 지우시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아까 우리 배웠었던 표현 기억하세요? 자,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죠? 네, 다시 설명할 때 우리 즉, 가치관이란 쉽게 말하여 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 읽기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있고요.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가치관은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죠? 네, 어때요? 대상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고급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치관은 개인적인 가치관, 또 사회적인 가치관, 이렇게 두 가지 가치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개인적인 가치관은 개인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명백해지며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에 따라 아주 정확해진다라고 하네요. 어떤 개인이든 스스로 행동을 규율하는 일정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건 당연하겠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필요 없는 내용은 다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버리시고 중요한 내용들만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적인 가치관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사회적인 가치관을 살펴볼까요? 네, 사회적인 가치관은 개인적인 가치관보다는 추상적인 것으로,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여러분이 사고, 생각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요. 더욱 범위가 넓고 안정적이며 공식적인 성격을 지닌 전체 사회 문화의 약속을 의미한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사회적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전체 사회 문화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개인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을 정리해보면 개인적 가치관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 필연적이고요. 사회적 가치관은 전체 사회 문화가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분류가 되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회의 문화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공통의견이 나오는데 이 공통의견이 잘 통합된 사회일수록 더 명료하게 드러난다. 문화적 차원에서 구성의 행동을 방향 짓는 주관적인 요소는 바로 가치관이라고 한다. 네, 앞서서 이야기했던 긴 내용들은 모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가치관이라고 한다라는 어떤 가치관의 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야,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과감하게 한번 지어볼까요? 네, 주관적인 요소, 즉 개인의 어떤 생각, 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것이 가치관이죠. 네, 그래서 자, 앞서 있었던 내용들은 모두 지워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까지 가치관에 대한 읽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다른 읽기를 할 때도 지금 배운 전략을 사용해서 읽어보면 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읽기 텍스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읽기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쓰기에서는 성공에 필요한 가치관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쓰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쓰기의 내용은 교재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니 여러분이 특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먼저 세워봐야 할 텐데요. 글의 구조를 한번 세워보려면 먼저 서론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본론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결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성공에 필요한 가치관의 기준이라고 하면 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먼저 정의한 내용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정의할 때 사용되는 표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뭐란 뭐뭐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가 이와 비슷하신가요? 자, 여러분이 글의 구조를 지금 세우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글을 쓰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는데요. 그럼 본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살펴봅시다. 자,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이 우리 오늘 주제인데요. 자, 이런 주제의 중심 내용은 본론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과 인간관계로 보았네요. 자, 첫 번째 일에 대한 것, 두 번째 인간관계에 대한 것. 자, 여러분 글을 쓸 때는 이와 같이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도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는 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일하는 것은 괴로운 것인가요? 네. 요즘에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이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치관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괴롭다라고 했고요. 또 일생을 바칠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 일생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일생을 바칠 일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다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아주 복잡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은 어떠신가요? 네, 여러분이 한번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면 쓸쓸한 사람이다. 네, 성공했지만 여러분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굉장히 외롭겠지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애정을 가지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애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반대로 내가 애정과 관심을 받게도 되겠죠.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치관을 일과 인간관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결론인데요. 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의 기준을 이야기했으니 그럼 성공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자, 성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성공을 위한 가치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내용을 구조를 잘 짜고 그 후에 글을 써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쓰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한국에서는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의 물건을 샀을 때 바가지를 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네. 혹시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상황에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слишком дорого купить 아니면 обобрать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한넬리 선생님 혹시 한국에서 바가지를 쓴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5과에서는 여러분 가치관과 관련된 표현과 어휘를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의면 몰라도와 의련만과 같은 표현도 여러분 꼭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한국어를 열심히 해서 한국에 와서는 바가지를 쓰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네, 여러분도 94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잘 익혀서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